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선에서 강급된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태훈하고 강성욱이 있었었는데 이태훈도 직선에서 버텨내지 못했었고 강성욱도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성욱은 결승 가지 못했었고 이태훈은 2차권으로 막차 타면서 결승 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강자들이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뒤집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90회까지 이변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일 해설방송에서 노려봤었던 광명우스컵 8경주였었죠. 정지민의 최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41.3배 좋은 배당, 좋은 배당이 적중으로 나와줬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일 전일 고전했었던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팝과 비팝의 맞대결도 만만치가 않게 짜여졌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강자들이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특히 삼복승에서도 과감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때 몸 상태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김용건, 장지웅, 양기원, 강성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용건, 장지훈, 양기원, 강성욱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김용건 직선에서 취임 나서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호신, 김용건, 장지웅, 김주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호신의 선행을 김용건하고 장지웅이 3, 4코너 젖히기로 나서면서 나란히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김주석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윤아, 이규백, 진성균, 박훈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윤아가 대회를 이끌어 나갔고 끝까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성균은 3, 4코너 젖히기로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양기원, 박상욱, 강성욱, 김성근, 임범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주팀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아 나갔었는데요. 양기원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성욱이 젖히기를 노려봤지만 2차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우성식, 최근영, 김주석, 이서혁, 정동호, 이용희, 주효진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재민이 긴 거리 승부를 통해서 컨디션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주석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태훈, 김민수, 강병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태훈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김민수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 내용을 살펴보면 주병환, 전장윤, 김현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대승, 유성철, 정윤건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박정현, 최민호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자면 김영권, 장지웅, 양기원, 강성욱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성철,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금일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파트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도 출전하고 있고 김시젠도 부진 만에 나가기 위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결국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을 활약해 나가기만 한다면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박윤아하고 양견의 우승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박윤아보다는 전반적인 시속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견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기현이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성근을 뒤다 붙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윤아가 오히려 양기현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용현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강준영 전일 3, 4코너 짧게 힘을 써봤는데 직선에서 잡히면서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동반 입상 경험에서는 강준영이 우성식을 뒤에다 붙였어요. 하지만 금일 우성식 컨디션 괜찮아 보입니다. 힘을 쓰고 강준영이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우성식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로 경주를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점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우성식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이 객관적 기록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일 배정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지민하고 최민호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43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배정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비파업 선수인 김민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김민수와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도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김민수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성욱이 강급부 전일 신나게 달렸는데 버텨내지 못했어요. 금일은 아무래도 하동성 있고 고병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죠. 박정현과 최근영 여기에 이어서 이서여 비파업 라인이 견고하기 때문에 강성욱 타점 잡지 못하면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성욱의 선정 가능성하고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박정현의 버티기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이태훈, 이용희, 김시호, 정지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파업이라고 한다면 김주석, 정윤권, 김영권이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용희와 이태훈이 김주석을 파업 선수로 여기면서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 타협점 실내체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이 때려주고 이태훈, 이용희, 김시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주석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태훈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이용희의 호미권 마크승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김시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 쪽에 사이하고 이태훈하고 이용의 동반 입상 김시우까지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넘어서면 이태훈하고 이용희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수급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유성철이 전일 직선에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의 연대라고 한다면 최성국이 있고 김시진이 있고 여기에 18개 동기생 임대승이 있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주효진하고 강병석, 정동원은 비파업 라인이요. 4대3으로 싸우는 견주가 될 것 같은데 주효진이 전일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만 주효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이 좀 앞선에서 서둘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철이 몰고 가고 그 뒤를 최성국이나 김시진이 막혀 나가는 임대승이 때리고 최성국, 유성철, 김시진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임대승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최성국이 넘어서고 유성철이 직선 추입반 살려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이 요즘 들어서 좀 훈련 상태가 훈련 근육이 좀 뭉쳐있는 듯한 회전이 살아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버거운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훈련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훈련이 독이 됐는지 회전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최성국 전일도 달렸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했죠. 그런 최성국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후배인 김시진과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뭐 최성국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을 쓰게 된다면 뭐 유성철 입장에서는 최성국을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2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27하고 26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그래도 경상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2번,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성철만큼 몸 상태 좋은 선수가 없었어요. 전일은 죽 썼습니다만 급일은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27하고 26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는데 아무래도 최성국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거나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전량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임대승의 선행 활에 나가고 최성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짧은 취입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유성철, 김지신 견제 나가다가 오히려 차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번 편성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가만히 보니까 주요진이 라인 전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편성 자체가 1번, 2번, 7번, 6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최성국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5번은 쫓아갈 수 있어요. 6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6번과 5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7번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라는 점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비파업 라인 쪽 먼저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기현하고 박윤하고 양기현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윤하는 아무래도 윤여범 이규백과 대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 자체가 선행 시속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타이밍 잡기도 쉽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잡아도 양기현이 훌러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윤하도 양기현을 인정하는 견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들이 파업 선수를 아는 점에서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주윤호하고 최민호를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현 입장에서는 조용현의 선행을 양기현이 활약해 나가고 박윤의 뒷자리를 김성근이 맡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현이 때려주는데 양기현이 좀 반바퀴 점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박윤아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이라고 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만고만합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양기현이 서둘렀다가 박윤아에게 잡혀요.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가 때리고 양기현이 막혀 나간다면 양기현의 뒷자리는 김성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측이 나선다면 5번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을 상대로 몸싸움을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첼육 먼저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7호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살짝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규백이 아닌 조용현이 힘을 쓰고 박윤아가 몰고 갑니다. 양기현이 타이밍 기다리다가 고전하거나 최민호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와서 정지민과 동반 입상 43.1배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최민호가 박윤의 뒤를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기현이 몸싸움이 약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윤아가 힘을 쓰면서 조용현을 활용해 나간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받아갈 수 있는 최민호입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맞대결시 가능하기 때문에 63과 64, 64와 63은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양기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이죠.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강준영 전일 호미 견제 나가면서 나름 짧게 가져갔어요. 하지만 김시욱에 잡히다 보니까
머리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착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결승하지 못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준영. 직전 회차는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졌었던 강준영 입장에서는 진성균 있고 박상훈 있고 장중이 있습니다. 반면 우성식 입장에서는 전장현 있고 김현이 있어요. 4대3 파업 대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준영 입장에서는 우성식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에서는 강준영이 우성식을 뒤다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우성식, 김주석이 많은 파업 연대 제껴놓고 우성식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회차 때렸다가 죽 썼습니다만 1회원체 몰고 가니까 잘 나섰었던 우성식. 아무래도 강준영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두 선수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살 터입니다. 학교를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94년생이고 강준영은 85년생인데 동설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사이예요. 그 점 때문에 5번 입장에서는 우성식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 때려주고 강준영이 몰고 가서 취패나가는, 강준영이 우성식을 뒤다 붙이고 장진공을 하게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동설입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전일 우성식이 박상훈을 활용해 나갔는데 박상훈을 또 만났어요.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우성식이 짧게 가져간다면 강준영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강준영은 강성 파업이죠. 장지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성식 제껴놓고 박상훈 활약에 나가면서 장지훈 붙인다면 우성식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책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1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박상훈, 강준영, 장지용, 진성균 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초조 선행은 전장윤이 잡고 있어요. 김현이 앞장서고 우성식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진성균, 박상훈 있다가 강준영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파업 비파업으로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우성식하고 강준영이 83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받아서 가면 1번, 4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도 때리면 10초 후반, 11초 후반 시속 나오는데 강준영이 우성식 상대 넘어서지 못한다면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비파업 라인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1사나 17이죠. 1사나 17경주권, 14경주권이나 17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 17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강준영 인정하고 우성식과 장지훈 중에서는 우성식 배제할 수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 전일 쉽게 짜진 편성에서 배정현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지민의 최민호 공략해서 8설 방송에서 43.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중에 성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정현 전일은 고전했죠.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헌데 전일과 똑같 수적인 면에서는 파업 선수가 많은데 배정인이 앞선에서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호수는 있긴 합니다만 선행보다는 후미에서 기회를 노리는 선수고 김민수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비파업이죠.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입니다. 그 점 때문에 배정인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인 김민수를 활약해 나가자니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윤우씨를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자니 김민수가 외선에서 저측 타임 잡아나간다면 배정현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정현 그래도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를 좀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김민수도 화끈하게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제일 잘 나갑니다. 잘 가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을 기본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6번과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뒷자리를 3번하고 5번하고 1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력경주만큼은 박훈재가 상당히 강합니다. 6번의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훈재예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때릴 수 있는 선수는 김민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2번 쪽 우선 하시는 전략 6번하고 5번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김민수가 독자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정에는 3번 윤우신을 믿고 견주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장태찬 쫓아갑니다. 박훈재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 정도는 이번 편성 배정현이 전일에서 또 고전하게 된다면 2번, 1번 가능하죠. 2번, 5번 마크형 선수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콥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성호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강성욱이 특선에서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렸는데 버텨내지 못했었던 강성호, 금일도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서혁하고 박종현하고 최근영이 비팝 라인입니다. 강성욱의 연대는 오태걸, 하동성, 고병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강서공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수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태걸이 끌어주고 하동성의 뒷자리를 강성의 뒷자리를 고병수가 막혀 나간다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만 견제 나간다면 뭐 최근형 이석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태걸이 끌어내주고 하동성이 때려주고 강성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에서 강성국 자신감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성욱 입장에서는 전주팀이죠. 그 점 때문에 비팝보다는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이 땡겨주면 5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이 4번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고병수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4나 57입니다. 57이나 54 견주권 두 차권, 그 중에서도 5번과 4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다부분 합니다. 강성욱, 하동성 믿었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정욱이 때려줘 후미권 최근형이 막혀 나갑니다. 전일은 박정현이 최승국과의 힘대결에서 밀려났어요. 하지만 이력경주만큼은 이력경주가 아니라 토요경주인데, 마지막 회차 경주만큼은 박종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주도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종현이 때려주고 최근형이 막혀 나가는, 박종현이 때려주고 이수혁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박종현 중심으로 2번, 6번 가능하죠. 2번, 1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6하고 2일입니다. 26하고 2일은 비법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강성욱이 금일은 하동성만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동성의 선행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4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법의 라인인데 복잡하게 짜여졌습니다. 일단 비팝 선수들은 이태훈하고 이용희가 있습니다. 김시호하고 정지민이 있어요. 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김주석이 있고 정윤권 있고 김영권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하고 이태훈하고 정지민은 또 26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하고 김영권은 가평팀 소속이긴 합니다만, 김주석은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고 김영권은 순수 가평팀
한 점에서 서로 함께 협공을 함께 훈련은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경주 정계가 김주석이 인정받고 경주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정지민이 앞장서고 이태훈, 이용이, 김시우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주석이 자리 잡지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 김주석이 강제로 나서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도 있었어요. 뭐 저희도 우성식 몰가서 짧게 가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파업과 결승전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정면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면 대결 흘러가게 된다면 이태원이 전일 타종부터 끌어내주는 선수 없이 힘을 쓰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지민이 있기 때문에 정지민이 긁어주고 이태원이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 타임이 잡아나간다면 이용이가 김주석 나가는 거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우도 이번에 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주석하고 김시우가 특성급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라는 점, 이용이는 득점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잠부상도 있고 있다 보니까 특성급 진출을 이번 기회에 하지 못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시우가 오히려 이태훈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을 좀 먼저 가져가 보고 싶어요. 4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2번은 이태훈이 긴 거리 나섰을 때는 이용이가 직선에서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 2번 쌍복경 주권 쪽을 경제 중심으로 4번과 5번을 차선으로 한번 비파업 라인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김주석이 최근 들어서 비파업 선수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실력기량 인정받게 된다면 1번, 4번 가능하죠. 뒤늦게 날라올 이용입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조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4하고 1, 2는 1, 2하고 1, 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전은 분명한 건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전 이번 편에서 비파업 쪽 선수들 쪽에 4, 2하고 4, 5를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전략적인 객관적인 기량이죠. 1, 4, 1, 2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격리량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격리량TV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